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처럼요. 아 진짜 시계는 가는데 나는 좀 천천히 아주 건강하게 늙고 싶다 이런 바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저속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좀 더 천천히 가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그 핵심 원리들을 오늘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핵심 비결이요. 의외로 되게 간결하면서도 강력하더라고요. 바로 이 5글자. 함께 웃고 숨차게 부지런히 배우자. 어때요? 기억하기 쉽죠? 오늘 이 5가지 키워드가 우리 몸이랑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러운 순간 중 하나가 누가 이렇게 어르신 천천히 걸으세요 이럴 때래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에 따르면요. 그냥 마냥 천천히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느리기만 하면 노화를 재촉할 수도 있더니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5가지 요소 있잖아요. 함께, 웃음, 또 숨찬 활동, 부지런함, 그리고 배움.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습관이지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몸의 생리적 또 심리적인 노화 과정을 실제로 늦출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기전하고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 함께부터 한번 풀어보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좀 약해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으면 금방 식지만 여럿이 함께 먹으면 그 온기가 오래 간다. 결국 이 사회적 연결의 힘,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외로움은 약간 독약 같고 관계는 보약이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관계가 보약이다 이 표현이 그냥 비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사회적 고립은 그 만성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나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인지 기능 저하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 단순히 그냥 기분이 좀 그렇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외로움이 질병 위험까지 높인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그럼 반대로 함께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가요? 그냥 외롭지 않다는 느낌, 그 이상으로요? 그럼요.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옥시토신이요? 그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사랑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그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따뜻한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 즉 소속감을 주거든요. 이게 또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이 문구가 참 인상 깊어요. 외로움은 서서히 몸을 녹슬게 하지만 함께는 우리를 늦게 늙게 한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함께 지수는 어떠신가요? 양적으로 얼마나 자주 만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질,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그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럼 외로움을 막는 방패로서의 함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비결인 웃음은 어떨까요? 이건 진짜 최고의 무료 명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료 표현처럼 웃음은 공짜지만 그 효과는 명품이다. 스트레스 해소하고 면역력 높이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비유도 있었어요. 꽃이 햇볕을 받아야 활짝 피어나듯 사람의 세포도 웃음을 받아야 생기가 돈다.
와,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우리 몸의 가장 기본 단위인 그 세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의 생리적 효과는요, 매우 구체적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기억하시죠? 네네, 코르티솔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웃을 때 이 코르티솔 분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 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죠. 이 세포의 활동성이 증가합니다. 와, NK세포요? 그럼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방어력이 그냥 강해진다는 거네요? 마치 면역체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운동처럼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웃음은 면역세포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내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웃음은 혈액순환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고요. 지금 이 순간 억지 웃음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입꼬리를 싹 올리고 한번 소리내어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하하하 이렇게요. 하하. 네, 잠시나마 기분이 좀 전환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웃을 일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한번 따라 웃어봤습니다. 확실히 기분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비결, 숨차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어요. 편안함보다는 어느 정도의 힘듦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어요. 자동차도 가끔 고속도로를 힘껏 달려줘야 엔진대가 벗겨지고 성능이 유지되듯 우리 몸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움직여야 세포가 젊어진다. 특히 이 구절, 숨이 차야 숨이 길어진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말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생명력을 늘려준다. 이런 의미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네, 숨이 찰 정도의 운동, 전문적으로는 이제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운동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세포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그럼 숨찬 운동이 이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발전소를 다시 막 힘차게 돌리는 일종의 재충전 버튼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나 효율성이 증가하면 세포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 처리 능력도 향상돼요. 당연히 심장하고 폐 기능 강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운동이 산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요? 그거 몸이 녹슨다고 표현하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죠. 이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운동 중에는 활성산소 생성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 자체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오, 신기하네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는 거죠. 물론 운동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 덕분에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심리적 효과도 빼놓을 수 없고요.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장이 막 뛰고 숨이 차오르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던 운동,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일상에서 숨찰 기회를 늘리는 것, 그게 중요해요. 숨차 운동이 세포 단위에서부터 우리를 젊게 만든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비결, 부지런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그냥 스케줄표를 빽빽하게 채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하루를 능동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약속 없는 텅 빈 달력은 폐유지와 같지만 의미 있는 약속과 할 일로 채워진 달력은 살아 숨이는 달력이다. 그리고 시계의 바늘이 쉼없이 돌아야 시간이 제대로 흘러가듯 사람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인생의 시간이 젊게 흐른다는 말도 있었죠.
수동적으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행하는 그런 활력, 이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노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 의미 있는 부지런함은 특히 뇌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몸만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요, 인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 뭐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운영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거든요. 이런 활동들이 뇌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연결망을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런 활동이 그 치매 예방 같은 데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인지 예비 능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인지 예비 능력이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뇌에 어느 정도 병리적인 변화나 손상이 좀 생기더라도 뇌가 가진 여분의 능력 덕분에 인지기능 저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나타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거나 직업적으로나 혹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지적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이 인지 예비 능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약간 정신적인 맷집이나 체력 같은 거네요. 뇌 손상에 대비하는 그런 완충 장치 같은 느낌이랄까요? 방법 중 하나죠. 이 심리학적으로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와 만족감 그리고 활력을 줍니다. 성취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또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 혹시 그냥 의미 없는 바쁨으로 채워져 있진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의 뇌와 마음에 살아있는 자극을 주는 그런 목표들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 달력을 한번 의미 있게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배우자인데요. 여기서 배우자는 물론 함께 사는 파트너, 스파우스가 아니라 함께 배우자, let's learn는 그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자세가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스마트폰도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야 최신 기능을 쓰고 오래오래 사용하듯 우리의 뇌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계속 업데이트해야 젊음을 유지하고 녹슬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배우는 사람은 늙어도 청년과 같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젊어도 이미 노인과 같다.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배움 그 자체가 젊음의 증거다 이런 의미로도 들립니다. 이것도 뇌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뇌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인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신경 가소성. 학습에 따라서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해요.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발달하듯이 뇌도 학습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능력이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와, 그럼 나이 들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이고 이미 늦었어. 이게 완전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도 뇌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라도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 배우는 거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작은 학습이라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 배우는 거요. 그거 순서도 기억해야 하죠. 재료 계량해야 하죠. 손이랑 눈이랑 협응해야 하죠. 다양한 인지기능을 사용하게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지 예비 능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즉, 평생학습은 뇌기능 저하라는 위험에 대비하면 가장 효과적인 보험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배움은 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익히고 해냈다 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지적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자기 효령함, 즉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이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 되는 거죠. 꼭 뭐 거창한 학위나 자격증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배워보고 싶었지만 좀 망설였던
궁금했던 분야가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작은 첫걸음을 떼어보는 것, 그게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배움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엔티에이징 비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속 노화를 위한 5가지 핵심 열쇠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함께, 최고의 무료 명약 웃음, 세포를 깨우는 숨차게, 삶의 활력을 주는 부지런히, 그리고 뇌를 젊게 하는 배우자. 이 5가지를 아우르는 핵심 슬로건,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웃고 숨차게 부지런히 배우자.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 5가지 요소들은 각각도 중요하지만요.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함께 숨차게 운동하고 실컷 웃고 또 부지런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결국 저속노화라는 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통찰을 빌리자면 겉으로는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 다이내믹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노화 시계는 최대한 천천히 슬로우 가게 만드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속노화가 추구하는 어찌 보면 참 역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 런제비티를 넘어서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웰에이징, 그리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의 지혜와도 깊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노화라고 할 수 있죠. 겉은 활기차게, 속은 천천히. 와, 정말 인상적인 요약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함께하기, 웃음, 숨찬 활동, 부지런함, 그리고 배움. 이 5가지 중에서요, 지금 당장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딱 한 스푼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요. 오늘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한번 걸어보는 것, 자기 전에 재미있는 영상 보면서 한번 크게 웃어보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관심 있던 분야의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는 것,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바로 여러분의 노화 시계를 건강하게 늦추는 저속 노화로 향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